놓은 게 올림입니다. 자, 물론 중등 내용이라고 하지만 완벽한 중등 내용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등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게 올림이라 한 번은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회과는 조금 너무 쉬워서 의미가 없는데 이번 회차는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선생님 뽑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문제냐면 알자임과 물체의 운동 방향 사이의 관계입니다. 아세요? 알자임의 크기는 물체의 변화량의 크기를 결정하지만 알자임의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은 변화되는 종류를 결정합니다. 기억나? 알자임의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이 나란하면 빠르기만 바뀝니다. 그쵸? 자,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이면 방향만 바뀝니다. 그쵸?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비스듬한 방향이면 둘 다 바뀝니다. 그 중에서 얘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나란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 연직상반 운동과 자유낙을 찾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니은은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무슨 방향입니까? 수직입니다. 그래서 방향만 바뀌는 등속 원운동하고요. 포물선 운동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비스듬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바뀝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죠? 근데 교과서 개편되면서 이 내용이 중학교 1학년으로 내려갔어요. 이게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과학을 대단히 가볍게 배운 유일한 학년들이야.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고등학교는 개편된 교과로 하기 때문에 어렵게 배우는 아이들이 다 이제 밟고 오는 그 레벨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용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선행들을 머릿속에 잘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경사면에 있어 보면은 이렇게 경사면에 쇠구슬이 굴러내려가게 할 거야. 쇠구슬이 굴러내려가는데 내가 여기다가 자석을 쇠구슬의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을 놓을 거야. 쇠구슬이 어떻게 될까? 쇠구슬이 어떻게 될까? 안 들려. 저쪽에서 속도가 자, 멈추거나 속도가 느려지고 쇠구슬의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합니다. 지금. 속도가 안 바뀐다. 됐어. 뭐 하나를 배우면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데 지금 쇠구슬이 굴러가는 운동 방향과 자기력의 방향이 뭐합니까? 수직합니다. 그러니까 빠르기가 바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만 바뀝니까? 방향만 틀어집니다. 되겠어? 이게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방향만 바뀝니다. 그러면 이 방향만 바뀌는데 방향을 지금보다 더 많이 확 바뀌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봐.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자석을 더 강하게 센 자석 또 그 쇠구슬의 질량을 쇠구슬의 질량을 얘들아 얘기해야 돼. 네, 저거 방향 더 바꾸게 더 많이 휘게끔 하는 방법. 저 쇠구슬의 질량을 더 작게 쇠구슬의 질량은 작게. 그쵸? 자석은 세게. 또요. 저 빗면의 기울기를 더 낮게. 네. 기울기는 완만하게. 그래야 천천히 굴러가면서 자기력을 오랫동안 받아요. 또요. 자석과 쇠구슬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하겠죠.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이 힘의 크기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이때 경사는 완만해야 된다는 거. 쇠구슬의 질량은 가벼워야 된다는 거. 자석의 세기를 세게 하기 위해서 센 자석을 갖다 대던 거리를 가깝게 하다. 알겠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더 많이 바꿀 수 있다. 이때 빠르기는 바꿀 수 없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되게 좋아서 선생님이 가지고 온 건데 실제로 물체 두 개가 하나는 오른쪽으로 A라고 하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1의 빠르기로 가고 있고요. 맞은편에서 B라고 하는 물체가 오고 있습니다. V의 속도로. 자, 그랬는데 얘가
두 물체가 떨어진 거리가 얼마냐면 4m인데 1초 만에 충돌했답니다.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야죠. V 값을 알 수 있습니다. V 값이 얼마일까요? 3m. 네, 3m/초입니다. 됐어. 1초 만에 충돌했다는 건 둘의 속도의 합이 1초에 4m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둘의 상대 속도가 얼마여야 된다? 4여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이 방향으로 얼마의 빠르기로 가면 되니? 3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게 맞다. 이거 첫 번째 알아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상태로 얘네들이 부딪혔을 때 2초가 지나니까 두 공 사이의 거리가 얼마 떨어졌어? 2m 떨어졌어. 이런 얘기잖아요. 충돌 후에 2초 지났으니까 3초일 때. 됐어? 2초 동안에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2m 멀어졌다는 얘기는 사실은 뭘 얘기할까요? 요거 보이세요? 이거 시간, 그 다음에 물체 사이 거리. 거리죠.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 나타내는 게 기울기가 뭡니까? 속도인데 이때 이 속도가 무슨 속도일까요? 이거 상대 속도예요. 그러니까 A와 B 사이의 속도 차이가 얼마나 된다? 1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B의 속도가 VB라면 A 속도는 VB 더하기 얼마라는 거예요? 1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가셔야 문제가 간단하게 풀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계열에서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조건을 다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분석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냈어.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문제를 풀 때 과학적 어떤 원리 이용하는 거야? 운동량, 고정물질. 그러니까 충돌하기 전에 두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의 합인데 운동량은 벡터인 거 아시죠? 방향 보셔야죠.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 놓으시면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의 속도 방향을 놓고 계산하시는 게 맞습니다. A의 운동량은 A는 1kg고 B는 2kg이니까 A의 운동량은 플러스 1이고 B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6입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합이 마이너스 5니까 충돌한 후에도 운동량의 합이 마이너스 5여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랬을 때 A는 1kg니까 1kg짜리가 속도가 VB 플러스 1이 왼쪽 방향이죠. 그 다음에 B의 속도는 2kg니까 마이너스 2VB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분배하시면 이렇게 열릴 겁니다.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3VB 마이너스 1이 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4군요. 그럼 VB는 왼쪽 방향으로 3분의 4의 빠르기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돼요? 이해되는 거야? 네. 자, 충돌 후에 B의 속도가 3분의 4입니다. 왼쪽 방향. 근데 A 속도는 이거보다 1만큼 빨라야 됩니다. 그러면 A의 속도는 왼쪽 방향으로 얼마여야 됩니까? 3분의 7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충돌하기 전에 B의 속도가 3인 건 자명할 거고요. 충돌이 끝난 후에 A와 B의 속력의 비율이 7대 4라는 것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충돌할 때 A의 충격량이 얼마니? 라는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자, A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3분의 7이고 나중 운동량이 처음 운동량이 1이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A의 운동량의 총 변화량은 왼쪽 방향으로 3분의 10입니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가는 게 이번 문제였어요. 올림은 운동량과 충격량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저는 3번 문제예요. 완벽한 중학교 내용인데 사고력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르쳐드렸던 뭘로 푸는 거냐면 상대 속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됐어. A를 위쪽에서 손을 놔서 A가 가만히 떨어집니다. 이때 A의 속도는 0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B를 던져 올립니다. 위쪽 방향으로 V의 속도로. 기억나니? 네. 그러면 A와 B는 0초일 때 속도가 얘는 0이고 얘는 위쪽 방향으로 V. 뭐였어? V였어. 근데 시간이 지나 1초가 지나면 얘는 속력이 10만큼 빨라지는데
얘는 여기서 속력이 10만큼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둘의 상대 속도는 항상 얼마여야 된다고? V여야 된다고. 맞아? 근데 얘는 내려오고 얘는 올라오다 보면 둘이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충돌하는데 여기서 준 힌트가 뭔지 아세요? A와 B의 질량이 같고 충돌하는 순간에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같다. 이게 힌트였어요. 네. 그러면 질량이 같은데 운동 에너지가 같대 꼬맹아. 그럼 뭐가 같아야 되니? 속력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충돌하는 저 높이에서 A와 B의 속력이 같아야 돼. 근데 A와 B의 속력이 같은데 상대 속도가 V잖아요. 그러면 둘의 속도가 얼마여야 되니? 2분의 1 V, 2분의 1 V여야죠. 맞아? 이런 얘기죠. 그래서 A는 밑으로 내려오면서 아래 방향으로 2분의 V였으면 B는 마이너스 2분의 뭐란 얘기예요? V란 얘기예요. 그래서 빼시면 똑같이 V 값이 나와야죠. 이런 얘기야. 되겠어? 자, 둘의 속도는 같고요. 그 다음에 상대 속도가 V로 일정해야 되니까 쟤네들이 2분의 1 V, 2분의 1 V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면 아하 이만큼 내려왔을 때 속도가 2분의 1 V 줄고 얘는 늘어나고 얘는 이만큼 올라가면 2분의 1 V만큼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얘가 이만큼 내려올 때 속도 변화 어떨까? 똑같죠? 2분의 1 V만큼 늘어나겠죠. 네. 되겠어? 그러니까 이 A가 가지고 있었던 위치 에너지와 B가 여기서 갖는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서로 뭐였다는 건가? 같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같은 높이에서 A와 B의 운동 에너지도 같지만 A, B의 무슨 에너지도 같아요? 위치 에너지도 같아요. 그래서 둘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았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갖는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mg 4h의 크기가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속도 크기 v 제곱이 바로 8gh의 크기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하겠지? 하겠지? 이런 느낌이어야 돼. 자, 그러면 두 물체가 만나기 전 A의 역학적 에너지와 B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충돌할 때 역학적 에너지가 같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물체가 R에서 만날 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이만큼이잖아요. 됐어? 그러면은 거기 R에서 만났을 때 이 지점에서 갖는 위치 에너지는 3mgH니까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mgH만큼의 크기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자, 4번에 이 그래프를 보면 또 분석할 수 있는 게 뭘까? 전형적으로 시간 속도 그래프잖아요. 그렇죠? 시간 속도 그래프를 보면 분석할 수 있는 게 뭐니? 네, 기울기가 뭡니까? 가속도입니다. 그러면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되겠죠. A와 B의 가속도의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3대 1. 3대 1이죠. 가속도의 비율, 가속도가 기울기라면서요. 기울기의 비율이 3대 1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얘네들이 간 거리가 LA, LB 뭐 이렇게 된다면서요. 그쵸? 자, 간 거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하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렇다면 A의 평균 속도가 얼마냐면 A의 평균 속도는 V0고 A의 평균 속도 V0고 간거리가 2T0입니다. 이게 A가 간 거리예요. 그렇죠? B가 간 거리는 2분의 1 V0고 걸린 시간은 얼마입니까? 3T0죠. 그러니까 간거리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는 얘기입니까? 4대 3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리의 비율이 4대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를 줬냐면 맨 처음에 물체가 출발하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가 같았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출발하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가 같았으니까 2분의 1
1ma 얘 출발할 때 속도가 2v0니까 4v0의 제곱이라는 값과 그쵸? 얘요 2분의 1 mb의 v0 제곱의 값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질량 비율이 몇 대 몇이라는 얘기입니까? 1대 4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물체의 질량의 비율이 1대 4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야. 맞죠? 그래프를 통해서 여기까지 분석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볼게요. 자, 기억.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가 B가 A의 얼마입니까? 3분의 1배예요. 그 다음에 간거리의 비율이 4대 3인 거 납득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준 힘의 비율은 이라고 했는데 F는 뭡니까? MA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시면 3대 4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되겠어? 이런 네. 겁니다. 그래프만 잘 분석하시면 되고요. 그래프에서 뭘 얘기하느냐, 그림이 뭘 얘기하느냐 이것만 잘 보시면 풀 수 있는 게 그 옆에 있는 5번 문제도 그렇습니다. 5번은 우리가 관심 갖고 보고 있는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부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되겠어? 맨 처음에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유체 속에 물체가 꼴딱꼴딱 잠겨 있는데 전체 부피에 얼마만큼 잠겨 있냐면 0.8만큼 잠겨 있고 0.2만큼 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물체의 무게와 물체가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예. 자, 그랬을 때 부력은 잠긴 부피에 비례하는 거 알죠? 네. 자, 그러면서 요 잠긴 요만큼의 물의 무게가 사실은 이 물체의 요거의 무게와 같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 물의 밀도를 로라고 하면 이 물체의 밀도는 그래서 얼마입니까? 5분의 4. 5분의 4죠. 부피가 전체 5 중에 얼마? 4죠. 이게 물체의 밀도예요. 되겠어? 그래서 이 물체의 밀도가 5분의 4예요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물의 밀도가 뭐라고 놓으면 물체의 밀도는 5분의 4로예요. 우리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어. 이해되는 거야? 네. 네. 자, 이게 이해가 돼야 그 옆에 있는 번지는 문제가 가능해. 자, 근데 내가 얘를 힘을 줘서 위쪽으로 0.2L만큼 끄집어낼 거야. 그러면 끄집어내면 실제로 물속에 잠겨있는 건 얼마니? 0.6이야. 그러면 가가 받는 부력이 크니 나가 받는 부력이 크니? 당연히 잠긴 부피가 크니까 이쪽의 부력이 더 크겠죠. 몇 대 몇일까요? 4대 3의 부력입니다. 또 이 상태로 얘도 정지 상태니까 합력이 0이어야 되는데 꼬맹아 부력이 0.2만큼 줄었죠. 네. 그 0.2만큼 준 게 바로 위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부력 0.2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맞아. 네. 그러니까 힘이라는 건 부력 0.2만큼이고 남아있는 부력이 0.6만큼이야. 3대 그러니까 힘과 부력의 비율이 3대 1이라는 얘기죠.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해 가. 실제 값을 구하는 거 말고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들이 훨씬 많아. 기억 보세요. 물체의 밀도가 5분의 4인 게 납득이 될까요? 네. 좋았습니다. 니은. 부력의 크기는 나가 가보다 클 수는 없고요. 2분의 1이 아니고 얼마입니까? 4분의 3. 4분의 3밖에 안 되고요. 자, 나에서 F의 크기가 지금 현재 부력의 3분의 1밖에 작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런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 6번 문제는 우리가 하이탑에서 좀 많이 봤던 유형입니다. 자, 이렇게 물체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그 정도로 물체 B를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여기에 작용하는 전체 힘은 매달려 있는 B의 무게죠. 네. 근데 내가 내려가지 않게 이쪽에서 당겨줬어야 되니까 당긴 힘은 뭐만큼 당겨야 됩니까? B의 무게만큼 당기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자, B의 질량이 M이니까 당긴 힘의 크기는 mg만큼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야. 근데 손을 놓으면 이 힘이 R자 힘이 돼서 두 개가 끌려가잖아요. 네.
그랬을 때 가속도는 이거 전체 질량 2m으로 나누시면 되는 거니까 얼마입니까? 2분의 1g가 가속도예요. 자, 그래서 손을 놓으면 이 새끼가 처음에는 마찰이 없는 D는 가속도 운동으로 가기 때문에 처음에 속도는 뭐 해줍니까? 빨라지다가 마찰이 생겨. 됐어? 자, 그 다음에 마찰이 있는 D라는 구간을 지나갈 때 얘병을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얘기야. 이때 속도가 얼마냐면 V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보면 여기서는 등속 운동한다? 무슨 뜻이니? 압력이 0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얘가 받고 있는 힘의 크기와 마찰력의 크기가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A가 받는 힘의 크기는 F는 MA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물체의 질량이 M이고 가속도가 2분의 1 G니까 됐어? 이때 마찰력의 크기도 얼마만큼이다? 2분의 1 mg만큼의 크기가 마찰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예. 맞죠? 이게 마치 종단 속도와 같지 않아요? 물체가 받는 힘과 마찰력의 크기가 같으면 됐어? 떨어지는 물체는 등속도 운동해요. 종단 속도 같은 느낌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는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와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의 크기가 같다는 거 알았고 그 크기가 2분의 1 mg라는 거 우리가 뽑아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이때는요 얘가 D만큼 끌려가면서 속도가 V가 됐다는 거잖아. V의 정체가 뭘까? 얼마일까? 이거죠. V의 크기 알고 싶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힌트는 저기까지 가는데 걸릴 시간을 안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으로 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제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처음 속도는 여기니까 얘는 의미가 없고요. 가속도는 2분의 1 G라고 그랬고 간거리는 D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 V의 정체가 루트 뭡니까? 네, GD죠. 그쵸? 그래서 얘가 루트 GD라고 하는 것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가에서의 F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 맞고요. 자, V 값이 루트 GD입니다. 거기 2 붙으면 안 돼요. 디귿 보시면 나에서 마찰 구간에서 F가 A의 한 일은 이라고 합니다. 한 일은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마찰력의 크기가 이거라 그랬어요. 거기다가 밀고 간 거리 D를 곱하면 되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마찰의 한 일은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7번 왔습니다. 7번 분자수가 n개이 그런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기억난 건 샤를 법칙입니다. 됐어. 샤를 법칙은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는 건데 얘는 부피는 커지지 않고 일정한 부피 속에 온도만 증가시켜 볼게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 그래서 부피는 V로 일정한 상태고 이 안에 입자가 라지 N개 들어있는데 내가 여기 온도를 T도였다가 이 T도로 온도를 2배 높일 거야. 그러면 너네는 배웠으니까 알죠? 온도와 비례하는 게 뭡니까? P부입니다. 근데 온도를 지금보다 2배 높일 건데 부피는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몇 배 커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압력이 P였다가 이 P로 2배 커진다는 얘기인데 압력이라는 건 뭡니까? 기체가 와서 충돌하는 횟수입니다. 그게 2배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니까 기억 보시면 기체 압력이 2배 증가했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기체 압력이 2배 증가했는데 온도도 증가했죠. 네. 온도와 비례하는 게 뭡니까? 기체 입자의 운동 에너지 속력입니다. 됐어?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기체의 속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꼬맹아. 온도가 2배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가 2배 증가하는 거야? 속도가 2배 증가하는 거야? 이거 다른 말이잖아. 그렇죠. 운동은 됐어? 운동 에너지는 얘고요. 속도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네. 속도가 2배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 4배 증가하는 겁니다. 아, 운동 에너지가 2배 증가한 거면 속도는 루트 2배 증가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온도가 2배 증가하면 2배 증가한 건 운동 에너지입니까? 속도입니까? 에너지. 운동 에너지입니다. 절대 온도는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는 거예요. 속도에 비례하는 게.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진 건 맞지만 2배 증가한 건 아니야. 루트 2배 증가한 거야. 운동 에너지는 2배 증가한 거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느낌.
자, 그래서 기체의 평균 속력이 증가했다는 건 맞는 거고요. 기체 단위 시간당 상자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는 일정하다. 말도 안 됩니다. 증가한 겁니다. 리얼. 기체의 평균 분자 운동에서 증가한 거 맞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맞은 사람 손. 자, 8번은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조금 돼서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요. 뭐 이런 거죠. 자, 거기에 보시면 A라는 물체, B라는 물체, C라는 물체의 질량의 비율이 1대 3대 1이고요. 비열의 비율은 1대 1대 8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 온도는 얘가 얼마냐면 127, 영하 73, 그리고 7,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처음에 이 두 개만을 접촉시켰을 때 열평형 온도 T1 구해줘.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A가 잃은 열량이 B가 얻은 열량이랑 같아.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A가 잃은 열량 CM 델타 T니까 CM 그래서 델타 T니까 127 빼기 T 이렇게 가면 돼요. 맞죠? 네, 여러분 T1 이렇게 가면 되고요. B는요, CM 델타 T니까 1 곱하기 3 곱하기 그 다음에 뭡니까? T 더하기 73 이렇게 돼요. 맞아요? 병신이네. 자, 이렇게 해서 T1 값을 구하면 그 T1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3도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C하고 AB를 접촉시키면 당연히 C가 잃은 열량이 AB가 얻은 열량이랑 같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쵸? C는 C, M, 델타 T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온도가 낮아져야 되니까 7 빼기 T2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이해돼? 자, 그 다음에 B는요, A, B를 합하면 얘 얼마입니까? 얘 얼마입니까? 질량 4에. 이거 얼마입니까? 4죠? 네. 네, 4. T2 얼마입니까? 플러스 23. 플러스 23이죠. 이렇게 해야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T2의 온도가 몇 도 나온다고요? 영하 3도 나온다. 이렇게 가는 문제. 되겠지? 이런 식이야. 자, 제가요 우주에서 질량을 모를 때 질량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었죠. 네. 여러분들 우주에서 질량을 모를 때 질량을 알 수 있는 방법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죠. 말해봐. 부부지 용수철 주기. 용수철 주기 보면 되고 물체한테 일정한 힘을 줬을 때 가속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등속 원운동 시켜서 구심력의 크기 보면 되고 근데 일과에 갔더니 태경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똑같은 열을 가했을 때 그래서 네 온도가 올라가는 거 열량을 일정하게 줬을 때 Q는 C, M, 델타 T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열량을 줬을 때 온도 변화를 보면 질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다른 애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숨기고. 그렇죠. 그래서 차곡차곡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열평형 온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되게 좋아요. 이거 올림에서 아이들이 틀릴 수 있는 여지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막 이제 물리 공부를 시작하고 있는 2학년 영재 들어온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다 어려웠겠죠. 자, 이 중에서 A라고 하는 물체와 B라고 하는 물체가 있는데요. 이때 같은 분자수의 둘 다 물과 수증기니까 분자수가 같으면 질량이 같겠죠. 그러니까 A의 질량이 M이고요. 온도는 100도인 이 새끼는 뭐란 얘기야? 수증기라는 거고요. B는 질량이 M이고 온도가 100도인 뭐란 얘기입니까? 얘 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얘네들에다가 손을 넣었을 때요. 얘로부터 내 손으로 열이 이동해 옵니다. 네. 됐어? 자, 그랬을 때
열평형이 둘 다 37도에서 내 손이랑 됐어. 뭐 이런 느낌이잖아. 네. 그러면 수증기가 나한테 더 열을 많이 줬냐? 물이 더 열을 많이 줬냐? 이런 거 묻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 꼬매가 생각하면 수증기는 37도까지 내려올 때 어때야 되냐면 일단은 상태 변화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온도가 37도까지 내려오죠. 네. 그러니까 수증기가 열평형이 될 때까지 나한테 준 열의 양은 이만큼을 주는 겁니다. 맞아? 근데 물은요? 바로 상태 변화해 주고 있어? 없죠.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나한테 열을 주는 건 요만큼만 줍니다. 이 부분의 열이 필요가 없어요. 맞아? 네. 그러니까 똑같이 37도가 되더라도 나한테 줄 수 있는 열의 양은 수증기가 많겠니? 물이 많겠니? 수증기가 훨씬 많아요. 상태 변화하면서 내뿜는 잔류까지도 나한테 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기억 A가 B보다 피부에 더 많은 열량을 줄 수 있다. 맞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A와 B는 피부에 같은 열량을 전달한다. 틀린 얘기고요. A에서 피부로 열 이동은 응축 잔열, 응축이 기체가 액체되는 거니까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B에서 피부로의 열 이동은 액체 상태에서의 열 이동을 포함한다. 맞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예. 됐습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0번 보시면 자, 10번 문제는 제길게요. 이거 10번 문제가 약간 뉘앙스가 이상해서 아까도 제꼈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보고 해드릴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은 이거 운동량 충격량이죠? 네, 요거까지만 하고 갈게요. 자, 보시면 지금 20kg짜리 물체가 있는데 얘가 10이라는 빠르기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200이니까 그래서 나중도 200이어야 되는데 얘가 쪼개졌단 말이야. 한 놈은 7kg, 한 놈은 13kg. 7kg짜리 아이는 V1, 13kg짜리 아이는 V2. 폭탄이 터진 겁니다. 와. 되겠어? 그랬어도 얘네들의 운동량의 합이 1000이랑 어때야 되니?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7V1 더하기 13V2의 값이 200이 돼야 되고요. 여기서 이거 풀 수 있게끔 힌트로 얘네들의 상대 속도가 얼마라는 거니? 20. 그래서 이거 영광플란이에요. 되겠어? 자, 꼬맹아. 얼음판에 어떤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여기를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기 얼음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도구들도 없어서 나갈 수가 없어. 미끄러져서 걸을 수가 없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야. 이 얼음판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반대편으로 던지면 돼요. 얘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얘가 이쪽으로 던지면 그 물건이 얘를 이를 밀어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되겠어? 그래서 점점 던지면 다 이렇게 뒤로 갑니다. 그래서 얼음판에서 빠져나갑니다.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설명됩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설명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것들이 내 나왔던 거지. 괜찮냐? 알겠냐? 오케이. 그래서 다 목품 문제들